천억 코인 다단계 사기가 또 터졌다면서요. 예. 이게 범죄는 진화하는데 뭐 해당 금융당국이라든가 수사당국은 전혀 뭐 진도를 뽑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만 계속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엔 패스 토큰인가요? 이번에 예, 패스 토큰이라는 코인이고 네. 지금 이 패스 토큰 자체가 사업성도 확인된 바가 없고 네. 그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네. 약간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네. 이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코인 업계가 요즘 뭐 하루걸로 한 번씩 이렇게 사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예. 대부분 다단계 사기, 그렇죠. 특히 또 다단계 사기의 최종 끝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 피해자로 많이 그 있는데 이번에 패스 토큰 어떤 비전을 보이고 어떤 백서의 내용을 담았던 토큰이었었나요? 우선 이 패스 토큰 같은 경우에 이 기반 자체는 ERC20 기반입니다. 네. ERC20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이 플랫폼을 완성을 한 단계는 아니고 메인넷을 이루게 되면 그때 가서 이 플랫폼의 비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뜻인데 네. 현재 패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표방하는 플랫폼의 비전 자체가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핀테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비전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접근을 한 네. 그런 토큰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업 내용은 상당히 뭐 들어봐도 좋은데 예.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잘못을 했길래 지금 그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발생이 된 건지. 이 핀테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시장, 확보된 시장도 상당수 커야겠죠. 핀테크 사업을 진행을 하기에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업 확장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모든 어떤 협약에 관한 뉴스들이 전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네. 해당 기업체와 은행에서 우리는 패스 토큰과 같이 일하는 게 없다. 협약 맺은 게 없다. 무슨 핀테크냐. 우리 안 한다. 라고 부정을 해버린 거죠. 그럼 아예 거의 없는 사실을 뭐 거의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좀 나이가 많으신 네. 노인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네. 이분들은 사실 이 기대치에 네. 비해서 실제로 이런 패스 토큰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아닌지 네. 확인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또 비슷한 사례들이 많죠. 지금 코인 업계. 굉장히 많죠. 몇 코인 가지, 업계뿐만이 아니라 네.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자본 시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네.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래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들이 또 있었나요? 사실 뭐 핀테크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약간 사기 행각을 일으켰던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있죠. 미라클이라고 네. 예전에 청담동 이희진 사건. 네네네. 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를 네. 진행을 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네. 피해를 일으킨 네. 사안이었고 또 이런 토큰을 가지고 다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을 나눠주겠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했던 것 중에 제일 또 유명한 사례는 이 코인업 네. 캐시강 사태. 캐시강. 예. 예. 그분이 약간- 상당히 중용을 받았죠, 지금? 그렇죠. 네. 약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지 씨가 지금 징역 5년인가 선고를 받고 지금 출소를 이미 좀 오래전에 했죠? 예. 뭐 다시 이 가상화폐 쪽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코인을 발행해서 또 부자가 됐다는 업계의 소문들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일단은 저도 그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확인되지는 않았고 네. 일단 뭐 이희진이 출소를 한 뒤에는 암호화폐 가지고 사업을 한다더라. 네. 또 비슷한 일을 네. 자기 이름 안 걸고 한다더라라는 그런 어떤 뭐 풍문 네.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장돼 있는 그 코인이 또 있잖아요. 미라클이라는 코인인데 그 회사랑 무관한 회사죠?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코인을 찾아보면 네. 한 400개는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미라클 코인들이 달려 있는? 왜냐하면 이 이름은 네.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코인 한 개가 뭐 40원인데 상장되면 대박 나고 원금도 보장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면서요. 예. 이게 뭐 어떤 그 죄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 문장 하나만 놓고 네. 봐도 유사수신 행위가 네. 되겠죠. 네. 실제로 지금 이 코인 40원인데 상장되면 올라갈 거야. 네. 당신이 이 코인을 하나에 40원을 주고 사면 네. 나중에 엄청난 대박을 칠 거고 원금은 당연히 보장을 할 것이다. 네.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믿으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위험한 얘기가 원금은 보장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은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네.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랬다가 상승이 안 되면 어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네. 비슷하게 규정을 해놓고 특히 특금법 관련해서도 거래소에 대한 제재 사항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재단 차원에는 이런 행위 하지 말아라 네. 라고 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투자자들을 두 번 올리는 지금 이유가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진도가 안 나오고 있죠? 사실 이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겠죠. 네. 가장 소중한 그런 어떤 현금성 자산을 맡기고 이 패스 토큰을 구매를 했는데 재단의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은 40원이지만 사면 대박도 나고 원금은 당연히 보장이 되겠지라고 그 말을 믿고 구매를 했는데 상장도 안 됐어요. 네. 상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재단 차원에서는 뭐 특금법의 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피하기 위해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하기로 했는데 자진 철회를 하였다. 네. 그럼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중에 몇 명은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네. 근데 이 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게 최초에 강남경찰서에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단의 사무실이라고 표시된 곳을 찾아가 봤더니 네. 아무도 없었더라. 네. 사무실 자체가 없더라. 그야말로 떠다방이네. 그렇죠. 네. 그럼 경찰서 입장에서도 사실 이건 뭐 하기도 좀 뭐해. 네. 그 서초경찰서에서도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서초경찰서에서도 딱히 잡아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패스토큰의 다단계 본사가 대전에 있더라. 네. 그럼 대전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뭐 공조 네. 요청이라든지 할 수 있겠지만 경찰에서도 사실 어떻게 특정 지어서 검거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경찰의 대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네. 이 피해자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서서 네. 제보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는데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이들이 구속이 되면 더더욱 이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고소를 그렇죠. 못 하고 있는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겠어요? 또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코인업, 네, 코인업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캐시강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되었을 때 네. 그 코인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래상생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조합의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끼리 지금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캐시강은 구속되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좀 진행을 시켜보자. 네. 라는 게 거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처벌대로 네. 받았으면 좋겠고 네. 다만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건 둘째치고 네. 거기에 들어간 돈 자체가 사실 쉬운 돈들이 아닐 거예요. 네. 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럼요. 있어서. 논 팔고 소 팔고 한 그런 서민들의 자금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예. 특히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 이런 고령의 분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코인 사기 행각들이 참 요즘 너무 많은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 나름대로 자기 원금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고소를 못 하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관할 지역 핑퐁을 치면서 수사를 안 하고 참 그 대책이 없네요 정말. 그렇죠. 이거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피해를 줄이고 좀 이런 부분을 제도화시켜서 이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없나요? 그래서 특금법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특검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런 특금법 같은 경우에 정말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암호화폐 핑계 대고 거짓말하지 마, 네. 사기치지 마, 네, 금융사고 일으키지 네, 마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특검법의 규제 내용과 그 대상 자체는 단순히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재단 등등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네.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재단만 하나 차리려고 해도 네. 이 특검법에 의거해서 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네. 맞춰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드디어 좀 서서히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양지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특검법 자체에도 네. 어떻게든 사람들은 특히 이거를 가지고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편법을 찾아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네. 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좀 네.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법 이후에 그 정부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정말로 정부가 좀 더 빨리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을 본격화하고 제도화시켜서 이런 더 이상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고심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법 제도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 묻지마 투자를 하시고 꼼꼼히 챙겨보시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 어쩔 수 없이 피해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투자자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자산을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